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네, 네. 세무조사. 세무조사요? 네. 거기에 이제 묻어가야 돼요. 대다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요. 제 업체 중에는 네. 업력으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저도 한 번도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고옥TV 유태진입니다. 네, 오늘도 모셨습니다. 임승우 세무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경영자분들이라면, 항상 마음 한구석에 한켠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네, 네. 세무조사. 세무조사요? 네. 세무조사 선정 기준? 다들 두려워하는 그 세무조사. 네. 네네. 어떨 때 이제 선정이 되는지. 네네네. 네네.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법에는 무지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이제 세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경제적인 큰 타격을 주는 건 결국 그 사업장의 세무조사인데, 네. 내가 어떤 이유로 세무조사에 선정이 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네. 열거하고 있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과 네. 그 다음에 국세청 시스템에서 네. 어떻게 선정하는지, 네네네. 요거 이제 간략히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어떤 기준인가요? 일단은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정기조사가 있고요. 네. 수시조사가 있어요. 네네.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보자 했을 때 정기조사. 그러면 5년 차 때 나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제 옛날 말이지만 네. 뺑뺑이, 네. 이제 표본조사 네. 그런 게 있고, 이걸 이제 정기조사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시조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네. 내가 신고를 안 했다든지 네. 또는 내가 제출한 자료들이 네.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확인차, 네. 또는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가공 거래를 통한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이 조사로 선정이 돼서 파생돼서 날라오는 네네네. 수시조사.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거네요. 그럼 정기 세무조사 때문에라도. 무조건은 아니고 네. 그 신고의 성실도가 네. 괜찮으면, 아, 무조건은 아니죠. 그러면 좀 넘어갈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그 5년 동안 신고한 신고의 성실도가 네. 낮다면 네. 정기조사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그 중에서도 무언가 그 사이에서도 무언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수시 세무조사에 그렇죠.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냄새가 나는데 이 거래처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네라고 하면 그 업체도 약간 선정될 수 있는 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네네. 네, 그렇군요. 일단은 네. 법으로 열거된 거는 기준은 네. 이렇고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신고의 성실도, 네. 이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요거는 법으로 뭐 열거한 건 없단 말이죠. 네네. 국세청 자체에 가지고 있는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될까? 뭐 통계 자료라고 해야 될까? 그 정보를 통해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기준을 조금 오픈되어 있는 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업주라면 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소득세 신고도 하고, 또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신고를 네네. 하잖아요. 각 신고 기간 때마다 국세청에서 사전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게끔 각 사업장별로 안내문을 줘요. 네. 근데 그거를 안내문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그 안내문에 이미 국세청이 우리가 기신고했던 자료를 토대로, 야, 네가 저번에 신고했던 내용을 보니 네. 동종업 대비 너무 소득이 낮다. 또는 네가 제출했던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가족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네. 네가 사적으로 쓴 카드들이 있네. 네. 이런 것들이 그 안내문에 다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네. 그냥 저번이랑 똑같이 신고한다면 그때는 이 신고한 성실도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규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러다가 실수로 또 뭐 깜빡하고서 그런 것들을 신고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아주 작은 규모도 무조건 그 기준에 들어간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 안내문에 나온 분석 자료들은 네. 규모를 따지지 않고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무조건 그런 항목이 있다 그러면? 네네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조심성 있게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분석 자료를 한번 보시고 네. 내가 정말 가족과 같이 일을 했다면 그 국세청에서 분석 자료로 내보낸 가족 인건비 네. 그럼 무시해도 되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네.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거꾸로 이제 네. 규모가 너무 작은 데들은 네. 설령 자가 나온다 치더라도 네. 털려도 뭐 음. 기존에 낸 거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죠. 얘는 네네네.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맞아요, 맞아요. 100만 원밖에 안 나오네? 네. 이쪽은 막 1억이 나오네? 네네.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네. 가겠죠. 맞아요. 하지만 그 분석 자료는 이쪽이 매출이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얘만 보내야지 하지는 않죠. 다 보내고. 아, 그렇군요. 그 분석 자료 중에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말씀드린 대부분에 많이 나오는 건 가공의 인건비, 네. 그러니까 가족 인건비, 그 다음에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 그 다음 나오는 건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동종 업종 네. 또는 규모 대비, 네. 그다음 지역별로 아. 했을 때 그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묻어가야 돼요. 대다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평균치보다 좀 튀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건데. 대다수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네. 저쪽 가고 있다면 네네. 거기서 딱 봤을 때 바로 티 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동종 업종 대비 내 세금의 실적이 네. 묻어서만 갈 수 있는 범위라면 일단은 성실도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요 데이터들은 네. 경험으로 알고 있는 세무사들이나 네. 이런 이제 좀 자문을 구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세청 직원들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네요. 그 판단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있어도 가성비 떨어지면 이제 다른 데가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네네. 시스템으로 이미 얘는 한번 해야 됩니다라는 건 다 나오죠. 아, 데이터는 네, 나오는데 네. 할지 말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국세청도 일하는 시간은 음. 뭐 모두나 24시간은 동일하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음. 추징을 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큰 애들을 아, 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럼 세무조사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업체도 분명히 있겠네요. 그럼요. 제 업체 중에는 네. 업력으로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네. 조사 한 번도 없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요? 네. 세무사님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분 납세자분도 네. 이 정도는 내야죠 네.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 계시죠. 특히 업력이 30년 정도 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춘추를 네네네.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긴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도 30년 동안 세무조사가 안 나왔다 보면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또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세금을 내는 쪽으로 안전하게 가는 측면이 있죠.